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8일 저병무리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이게 시민단체인지 뭔지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가 민주당의 천준호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 그 다음에 정청래 최고위원, 그 다음에 민승기 서울대 병원 교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직권남용,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의 그 서울대병원 이송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주장인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천준호 비서실장은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통화하던 전화기를 김영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에게 전달해서 서울대병원 측과 수술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한 후에 전원을 결정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 이것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 그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있을까요? 업무방해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 제가 그 부분은 없지만, 이게 천준호 비서실장의 행위가, 제가 이 기사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우선 이 부산대병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수술을 준비했다는 사람이 바로 김재훈 교수입니다. 이 사람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산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술이었다. 부산대병원이 전국에 이런 수술을 한 경험이 가장 많다. 우리보다 환자를 많이 받는 곳은 전국에 몇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서울대병원 외상센터는요, 서울시가 지정한 외상센터입니다. 부산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정부가 정한 외상센터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다릅니다. 오늘 보니까 무슨 의사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을 봐도 이 사람 아마 부산대병원에서 근무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거기는 너무나 많은 숫자의 이 외상 환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대병원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영대 권역예상센터장이 얘기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병원을 옮기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가족들이 수술을 서울대병원에서 받겠다고 결정을 했고, 나는 헬기로 이동하기 위험할 정도로 위중하지는 않지만 당장 상처를 치료하는 응급수술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대표의 서울 이송이 최종 결정됐다. 저는 이게 정확하게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전원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먼저 통화 중이던 비서실장이 내게 전화기를 건네줬다. 그때 내가 환자 상황을 설명을 하고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이게 저는 정확한 의미로 보이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데에서 얘기하는 것도 바로 김영재 센터장의 이 설명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왔듯이 바로 김영대 센터장이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 가족은 서울에 가서 수술 받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절차라는 건 결국은 이제 이 김영대 센터장이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천준호 비서실장이 이미 서울대병원 측에다가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님 이렇게 해서 서울대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걸 좀 협의를 해 주시죠. 그리고서 김영대 센터장을 바꿔주니까 김영대 센터장은 아니 이미 천준호 비서실장이 다 얘기가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가면은 그럼 수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울대병원이 준비돼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해서 보내겠다, 헬기로 보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걸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김영대 센터장이 그러니까 자기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기 전에 이미 천준호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이 서울대병원에다가 얘기를 해서
서울대병원에서 사실상 오케이를 했고, 서울대병원과 김영대 센터장이 협의한 거는 아주 의학 기술적인 부분을 협의한 걸로 봐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천준호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은 국회의원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죠. 이 사람이 서울대병원에다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원래 응급실이나 이런 데로 해서 들어가서 뭐 수술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바로 그냥 서울대병원 교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청탁금지법 여부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청탁금지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대한 해설서도 있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이 대개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책자로도 나와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대변인을 했던 김덕만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청탁금지법 해설 뭐 이런 거를 인터넷에 보면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질문에 병원 수술 뭐 이런 거 순번 앞당기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거 위반입니다. 청탁금지법. 어떤 위반이냐? 5조 1항 위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조 1항이 뭔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청탁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1번부터 10 몇 번까지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들이. 근데 거기에 보면 9호가 있습니다. 9호. 9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서울대병원,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 이게 바로 수술. 특정 개인, 단체, 정상적인 거래 관행, 이거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천준호 비서실장 같은 공직자가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걸 서울대병원에서 받는 거죠. 다 위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청탁금지법을 봤더니 뭐 징역형 뭐 이런 건 아니고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더군요. 자, 그래서 이 천준호 비서실장이 이제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서 서울대병원과 접촉해서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진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바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뿐만 아니고 업무방해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법령을 따져봐야 되는데, 청탁금지법은 이 법령상 천준호 비서실장이 지금 한 행위하고 똑 맞아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오늘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뭐 이런 업무방해 뭐 이런 것들로 지금 고발한 부분 외에 또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명확하다. 이 부분도 함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